안녕하십니까, 함은경TV입니다. 민주당이 망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저의 주장을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민주당의 현 당대표인 이재명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길래 저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지 정말 한심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확실하게 민주당이 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 사건에서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유재산을 강탈한 범죄자로 저는 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배임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사유재산의 강탈 사건입니다.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었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토지 수용권이라는 공권력에 힘입어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은 사람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입니다. 그걸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이 저는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러한 시나리오를 수수방관하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사유재산이 영문도 모른 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이용해서 뺏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뇌물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계좌만 추적하고 있는데 본질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만일 저런 사람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두고 있는 민주당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망하게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길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길입니다. 선진국의 길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석유 자원을 가지고 온갖 복지 혜택을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풍요롭다라고 생각하고 본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한국의 수많은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갔나요? 수만 %의 인플레이션에 물가는 치솟고 국민의 삶을 피폐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온갖 퍼주기를 하면 당연히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 노선은 억강부약하여서 대동세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억강부약이 뭐죠? 강한 사람을 억누르고 약한 사람을 돕자는 겁니다. 말로는 참 좋은데 거기에 강한 사람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공장 돌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을 억누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빼앗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이 대동세상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좋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을 억누르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받고자 하겠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청년배당, 기본소득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노선입니다. 이걸 우리는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합니다. 좌파 포퓰리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입니다. 세상엔 공짜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 드는 일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다는 이미지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내는 공화국의 주인들은 세금의 용처에 관심이 많습니다. 좌파 파퓰리스트는 쓰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공짜에는 다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대가를 여러분한테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재명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당을 망하게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게 저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재명은 친중 친북 노선으로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미중 등거리 외교 노선을 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중국과 북한에 편든다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 대사가 미국에 베팅해서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서 중국에 베팅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머리 숙여 받아들이겠다는 포즈를 취한 것이 이재명입니다. 말로는 미중 등거리 외교 노선이라는 게 굉장히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이 가장 큰 안보 위협입니다. 거기에 북한에 베팅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대단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한국과 일본, 미국이 힘을 합쳐서 전체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길뿐입니다. 한국 힘만으로 안 되면 일본과 미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막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껏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노선을 순식간에 벗어 던지고 중국에 사대하고 중국의 눈치를 보자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노선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중국 눈치를 봐왔던 그 길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습니다. 이재명이 짚고 나가는 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 차기 대선에 가장 강력한 주자로 아직도 남아있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애착심이었고 상대방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는 운동권 정치가 사로잡아 있고 그 지지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제 대학 동기인 조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합시다. 함은경 TV입니다.